많이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거죠. 얼마 전에 오신 분도 근데 문제는 부작용 그리고 인제 이 독성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독성이 더 크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정상적인 몸의 체력을 올려야 되고 암세포가 사실 있을 이유가 없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다 제거가 돼서.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를 이제 거부하고 내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 치유로 암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된 건데 이게 암 자체는 부작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암이 이제 이게 고형물이 어떻게 보면 종양이 커져 가지고 혈관이나 뭐 장기를 압박하면서 그 압박으로 인해서 뭔가 생길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뭔가 뭐 오심, 구토, 뭐 피로감, 기타 등 피부에 뭐가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진짜 그 암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여하는 뭐 항암제라든지 뭐 방사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로 인한 물리적인 그런 신체 훼손으로 인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작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좀 극단적인 책일 수도 있지만 항암제에 뭐 살해당한다라든지 암을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을 잡는 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암 환자를 고통받는 것들이 진짜 이게 암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참 '아 내가 진짜 암을 치료하려다가 정말 내가 죽겠다.'라는 그 느낌을 암 환자분들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많이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거죠. 얼마 전에 오신 분도 항암 치료를 하다가 항암제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치료를 중단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독성을 가진 항암제를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좀 독성이 약하고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라면 저는 너무 안전한 약물이라고 봐요.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작용 그리고 인제 이 독성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정상세포도 같이 파괴가 되니까. 또 부작용으로 식사를 못 하게 돼요. 그럼 영양 흡수 안 되니까 전체적인 몸의 이 기능이 다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약을 중단하시고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독성이 더 크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정상적인 몸의 체력을 올려야 되고 약으로 인한 암을 죽이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암은 100% 모든 사람에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에 문제가 왔을 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면역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면 되는데 면역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이 암을 더 제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1%의 암세포에 집중하지 말고 99%의 정상세포를 건강히 만들자.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99%의 정상세포를 최대한 세포 능력을 튼튼하게 하고 영양 섭취, 뭐 산소 공급,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암세포가 사실 있을 이유가 없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다 제거가 돼서 우리 몸이 암을 원래 좋아해서 생긴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생긴 거다 보니까. 그래서 99%의 정상세포에 집중하자.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의 이 표정이 다 바뀝니다. 안심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니까. 예. 근데 현대의학의 관점은 암을 제거하자고 제 관점은 정상세포를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자. 조직과 장기,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암이 사라지게 만들자. 이거다 보니까 항암제를 쓰는 거의 관점과 또 제가 하는 이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위로와 희망을 많이 얻게 되고 또 이대로 하는 것이 사실 더 많은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뭐 폐암 환자의 경우 이 종양으로 인해 절단된 폐가 계속 재생이 돼서 폐에 50%가 제거가 됐는데 뭐 75%까지 폐가 다 재생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의 재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리카락도 늘 자라고 손톱도 늘 자라는데 세포가 안 바뀌겠어요? 세포가 바뀌죠. 네, 재생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또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를 기대할 때는요. 저도 뭐 너무 지나친 대체의학 뭐 이런 것들까지는 저도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내 몸의 원래 자생력을 믿고 내가 갖춰야 되는 세포에게 줘야 되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율신경의 균형과 같은 생활 습관,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정말 나에게 독성이 적은
항암제나 내가 쓰러지지 않을 이런 치료라면 저는 뭐 같이 암을 줄인다라면 병행을 하는 것도 괜찮으나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이럴 때는 반드시 꼭 재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받는 치료인데 실이 훨씬 많아요. 실이 60% 70%가 넘어요. 고통이 또 살아나는 것보다 또 점점 죽어가. 그러면 그 치료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실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한 뭐 70대 후반, 80대 어르신들이 이제 암에 걸려 오셨을 때는 독한 항암제를 견딜 체력이 안 되시니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순간 이제 병원에 오지 마라라고 이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건강에 있어서는 내 몸은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주변 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나를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또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내 몸을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치료를 만약에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러 이제 주류 의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의 공부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삶의 분명한 어떤 철학과 신념들 이런 것들이 꼿꼿하게 세워졌을 때 도전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제 암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몸의 세포 차원에서 보면은 암세포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 극소수인 암세포를 뭔가 제거하고 건드리려는 생각보다는 그 수많은 정상세포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은 우리 몸의 뭐 생태계라고 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이런 이제 나쁜 암세포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제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 몸 전체의 염증을 제거하는 힘이 강해지면 당연히 제 암세포도 더 이상 크지 않거나 이게 혹이 한 번 이렇게 생기다 보면 막 그 확장하는 힘만 제어해 줘도 큰 문제가 안 되기도 하니까요. 뭐 신경이나 혈관을 막지 않는 이상. 그래서 더 이상 크지 않게 멈춰지거나 점점 줄어들면 더 이제 행운인 거죠.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단 1순위 순위.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암을 제거하는 뭐 치료가 있다면 또 독성이 나에게 크게 치명적이지 않다면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